여드름이 나는 첫 번째 원인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것 때문이에요.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피지 나오는 구멍이 막히고 거기에 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여드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미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있는 것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기보다는 더 좋아요. 원장님,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입 주변이나 턱 라인에 여드름이 자꾸 재발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여드름이 왜 자꾸 나는 건가요? 여드름 정말 지긋지긋하죠. 저희 병원에도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흔히 여드름 하면 생각하는 피지 왕성한 청소년기에 많이 생기는 여드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심지어 입과 턱 주변에 나는 여드름은 원인만 알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턱 주변 여드름이 많이 나는 원인과 해결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입 주변이나 턱에만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춘기 여드름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거와는 조금 달라요. 걔네 둘을 구별을 하려면 여드름이란 어떤 건가 여기서부터 아시는 게 좋거든요. 여드름이 나는 첫 번째 원인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것 때문이에요.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피지 나오는 구멍이 막히고 거기에 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여드름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발생하는 게 우리가 사춘기에 많이 발생하는 피지선이 과하게 발달해서 생기는 여드름. 그런데 성인의 여드름은 이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성인 여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입 주위에 여기 계속 나요. 어떤 시기만 되면 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발생하셔서 만성적으로 신경을 쓰여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지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 호르몬이나 그런 호르몬들도 자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턱 주변에 많이 나는 이유는 수염 깎을 때나 이럴 때 자극이 돼서 모낭염으로 많이 발생을 하시거나, 태어나는 모양을 잘 보면 막 세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잘 안 씻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잔여물들 때문에 자극이 돼서 트러블을 일으켜서 모낭염으로 발생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부 마찰하고 자극 같은 경우도 원인이 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주에 여드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여 하시잖아요. 원인이 뭘까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양치를 하잖아요. 치약에 섞인 고농도의 불소가 섞인 그런 걸 했을 때는 자극이 돼서 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피부 각질이 좀 남아있으면 모낭을 막아서 생긴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드름이. 피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층이 있어요. 맨 위에가 각질층인데 걔네가 쭉 올라와서 탈락되고 쭉 올라와서 탈락되고 이런 주기를 거치는데 가끔 그 주기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지는 털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옆에 피지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 그 구멍에 각질층이 잘 탈락이 안 되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지가 쌓이면서 염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이나 턱 주변 여드름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건가요? 피지는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애긴 맞아요. 근데 너무 과다하게 분비돼서 쌓이고 이 피지를 좋아하는 그 여드름 균들이 있어요. 걔네가 막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여드름이 근데 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니고 종류가 나뉜다고 하던데 맞나요? 여드름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피지가 단순히 막혀서 쌓여있는 상태, 그때는 우리가 폐쇄 면포 상태이다 라고 하고, 걔네가 열려서 산소를 만나서 까맣게 변화된 상태, 개방 면포 상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염증성 여드름도 종류가 좀 있나요? 염증성 여드름은 크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크기의 상태에 따라서 단순 구징이 있는 상태인지 크게 농포가 잡힌 상태인지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덩어리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압출이나 이런 걸로도 잘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걔네 방법은 주사 맞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건드리시면 절대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피부과를 안 가도 입이나 턱 주변에 있는 여드름을 집에서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기보다는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자극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을 대지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손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생각보다 많이 입을 만지거든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하거나 말할 때도 계속 이런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 대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신 거고, 우리가 씻을 때, 양치할 때
다른 거 할 때도 잘 헹궈내서 잔여물이 남지 않게 하는 거, 그것들도 중요하고, 피지 여드름이 여름에만 악화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겨울에도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우리 피지들이 피부가 너무 건조하구나 라고 해서 피지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드름이 확 악화되는 시기가 그때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지 우리가 피지선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논 코메도제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드름에 이렇게 안 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위주로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 것들이 도움이 되세요. 여드름이 좀 올라왔거나 피부가 붉고 예민해졌을 때는 어떤 성분 좀 들어간 거 쓰면 좋을까요? 이미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항염 효과가 있는 것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티트리 오일이나 아니면 나이아신 아마이드 포함된 것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되거든요. 대부분 턱 주위 여드름은 염증이 많은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균을 죽인다기보다는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필링 제품을 통해서 각질을 걷어내는 거, 그 다음에 여드름 피지선을 태우는 레이저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어요. 부작용은 대부분 있지는 않은데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항생제 때문에, 그리고 여드름 압출할 때 아프다? 뭐 이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먹는 약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서 염증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피지를 좀 조절하는 약을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 부작용도 좀 있잖아요. 걔네들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딱 여기 나면 여기만 말리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해요. 전신에 있는 피지를 다 말리기 때문에 입도 마르고 눈도 뻑뻑하고 막 너무 건조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드세요, 보습크림 열심히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뭐 걔네 알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말고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간 수치나 이런 게 나빠질 수 있어서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간 수치 검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연산부나 수유부는 모든 그런 약물에서는 거의 다 제외되는 편이지만 특히 우리 로아큐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들은 태아에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끊고 나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임신을 하시기. 바르는 약은 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는 거는 각질 주기를 좀 빨리 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균을 좀 억제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항균제, 살균제, 비타민 A 유도체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바이라고 부르는 것들, 걔네들이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엔 4세대 뭐 아크리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염증이 심하게 난 데에는 톡톡톡톡 물파스처럼 바르는 거나 아니면 조금 짜서 바르는 그런 연고들이 있어요. 여드름은 피지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거기에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농이 차 있어요. 압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서 근데 혼자 압출하려면 절대 안 돼요. 압출하시면 대부분 흉을 남기세요. 집에서는 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압출을 받으시고, 압출을 받은 후에 피지선을 좀 위축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이소티논 같은 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PTT라는 치료 또는 뭐 바늘고주파 치료, 이런 두 가지가 되게 대표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서 약을 같이 먹으면 두 개가 시너지가 나서 약 먹는 시간도 단축하고 레이저 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 같은 일 앞두고 갑자기 여드름이 막 올라왔어요.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모레 면접인데 여드름이 갑자기 막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절대 손으로 짜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약을 복용하시면서 심한 염증이 있을 때는 주사를 맞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스파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자극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특히 마스크 쓰거나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의 컨디션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수면 습관, 잘못된 식습관이나 호르몬 변화, 또는 나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인 경우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홈케어 방법을 집에서 잘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은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위에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어제보다 오늘 더 리즈 시절로 리즈 닥터 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